안과 의사의 히라마치입니다. 오늘은 인공 감미료와 설탕이 들어있는 커피를 마시는 것이 혈관과 눈에 어떻습니까? 커피를 마실 때 역시 블랙으로 마시고 자신은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사람도 있으면 다시 블랙으로 마시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를 넣고 싶은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커피는 효과뿐만 아니라 맛있기 때문에 마신다는 이유라면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를 넣으려고 오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커피는 눈이나 몸에 좋다고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마시고 있다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번 이야기를 알아두지 않으면 굉장히 아깝기 때문에 꼭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미소혈관 즉 몸의 혈관장애를 커피가 억제하는가 하는 것을 조사한 연구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하면 지금까지 커피는 심장혈관이라든지 좋은 것이 아닐까라고 말해지고 있었습니다. 카페인은 흥분작용이 있거나 혈류를 좋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거나 다이어트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커피를 마시면 당뇨병이 되기 어렵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카페인리스, 인스턴트, 갈라진 커피 모두 23잔 마시는 것으로 심장병을 억제한다는 연구가 있다. 또한 2014년 체계적인 검토라는 여러 논문을 정리해 조사한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연구로 11만 9,272명을 대상으로 당뇨병의 위험을 낮출지 여부를 조사해 보았다. 그러자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카페인이 들어간 9%, 카페인이 없는 6% 정도 당뇨병의 위험을 낮췄다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카페인이 들어있는 쪽이 당뇨병 리스크를 낮춘다. 왜냐하면 카페인이 들어있는 쪽이 굉장히 움직이기 쉬워져 행동적으로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다이어트하기 쉽다는 것. 당연하다고 말하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카페인리스와 카페인들이라면 카페인들이 쪽이 다이어트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혈관입니다. 심장 혈관도 그렇고 눈의 혈관이라도 미세혈관, 즉 작은 혈관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혈관이 손상을 받으면 당뇨병 망막증이나 녹내장 등 당뇨병에 관한 다양한 질병에도 좋지 않다. 그래서 이번 연구가 중요해집니다. 이번 연구는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커피나 설탕이 들어간 커피나 음료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것은 커피뿐만 아니라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는 음료와 설탕이 들어있는 음료를 마시는 사람은 얼마나 혈관에 나쁜가를 조사했습니다. 그러면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음료를 마시는 사람은 48%,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는 사람이 32% 혈관의 위험이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역시 인공 감미료라도 설탕이라도 역시 좋지 않다는 것을 어느 정도 여기에서 알 수 있다. 이것은 습관적으로 마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은 재미로 설탕이 들어있는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매일 습관적으로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는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끔 마시는 것이 나쁜가 하는 것은 너무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한편 인공 감미료나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하루의 절반, 전체가 아니라 절반만을 이것이 들어있지 않은 차나 커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1628% 정도 미세혈관, 즉 약간의 혈관의 데미지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인공 감미료나 설탕이 들어간 커피는 적극적으로는 추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커피와 설탕이 들어간 커피와 블랙커피를 비교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에 의하면 이른바 라지 프로스펙티브 코호트 스터디라고 하는 연구 방법입니다만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사망률을 줄인다고 하는 연구가 지금까지도 있었습니다. 한 잔 120ml 정도의 무당 커피 즉 블랙커피를 대체로 하루 2.53, 5잔 마시는 29% 정도 사망률을 저하시켰다. 설탕이 들어간 커피에서는 28% 정도 사망률을 저하시켰다.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하면 설탕이 들어가도 좋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사망률이라는 데이터만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한편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커피에서는 사망률의 저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듣는 것은 카페인리스나 인스턴트는 어떨까라고 말하는 것. 카페인리스나 인스턴트에서도 사망률의 저하를 인정했다. 그래서 역시 인공 감미료가 좋지 않다는 것이 이번 결과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쪽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설탕의 경우는 칼로리를 아무래도 섭취해버립니다. 그리고 급격한 혈당 상승도 미치게 됩니다. 혈관에 피해를 입히고 또한 총 칼로리가 증가함에 따라 살찐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설탕이 들어간 커피를 마신 후 제대로 운동하는 사람이나 기본적으로는 그만큼 많이 먹지 않는 사람 등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사람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커피를 마시면 혈당치는 오르지 않습니다. 한편 장내 세균이나 장내 환경을 나쁘게 해버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오르는 것이 아닐까라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인간은 식사를 먹거나 여러 가지로서 에너지를 섭취합니다. 이 에너지가 체내에 오면
에너지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저장하기 위해 호르몬이 분비되어 에너지를 분배하기도 한다. 이것을 인슐린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인슐린 호르몬이 이 정도 방출되면 이 정도 몸이 반응한다는 기준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달콤한 것을 먹고 있든가 선천적인 병이라든지 혹은 인공 감미료를 적극적으로 섭취해버리면 인슐린에 대한 반응의 기준이 조금 어긋나 버린다. 왜냐하면 인공 감미료는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단맛에 반응하여 혈당치를 진정시켜야 한다고 당신 몸은 생각합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인슐린을 방출시키지만 혈당치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인슐린의 방출을 멈춘다. 이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느낌으로 몸으로서는 놀라버립니다. 본래라면 달콤한 것이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혈당치 올라야 하고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르지 않는다. 이런 일을 반복해 나가면 인슐린에 대한 반응이 나빠진다. 그래서 좋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고 합니다.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음료를 마시는 것이 혈당치가 오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나중에 마르기 어렵다거나 장내 환경이 나빠져 설사를 하기 쉽다든가 그러한 경향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시 블랙으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유는 어떨까요? 우유는 우유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우유의 경우는 단백질이나 칼슘을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지질이거나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칼로리도 섭취하게 됩니다. 그 밸런스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으므로 그런 의미에서의 섭취라고 생각해 주시고 우유라든지 라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인스턴트나 캔커피는 어떨까? 인스턴트나 캔커피와 집에서 콩을 스스로 갈아서 넣는 커피를 비교하면 역시 스스로 콩에서 갈아낸 커피를 만드는 것이 더 좋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은 아크릴 아미드라고 하는 비교적 유해하다고 하는 물질이 역시 캔커피나 인스턴트 커피에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좋지는 않지만 그렇게 굉장히 나쁜 물질은 아니기 때문에 섭취하지 않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즉 보통 커피에도 아크릴 아미드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경 쓰는 것이라면 역시 스스로 콩을 분쇄하는 것이 향기도 좋고 맛있게도 있으므로 솔직히 말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스턴트 메인이지만 인스턴트보다는 갈아 먹는 것이 맛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갈아낸 커피분을 기본은 추천한다고 생각해 주셔서 좋습니다. 그렇다면 커피를 마시면 눈에 어떻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눈덩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큰 것입니다. 인간의 눈은 사실은 이 정도로 작습니다. 거기에 혈관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얇은 혈관입니다. 머리카락보다 얇은 정도의 혈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말한 미세혈관의 피해는 매우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다소 섭취함으로써 눈의 질병이 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뇨병 망막증이거나 녹내장에 관해서 말해도 120cc 정도 커피를 섭취해주면 23배 정도 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단지 커피의 경우 카페인이 맞지 않는 사람이 일정 수 있습니다. 카페인을 마시는 것으로 두통이 나오거나 음색이 나빠지거나 혹시 계속 마시면 그만둬 몹시 좌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의 경우는 무리하지 않고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카페인이라든지 조금 밸런스를 정돈하고 싶은 사람의 경우는 매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제한을 걸어 섭취하는 것을 추천한다. 예를 들어 이번 주는 마시지만 다음 주에는 쉬는다든가 주에 12회나 23회로 한다든가 어느 정도 제한을 걸면 효과가 있을 때와 억제할 때가 있습니다. 커피는 카페인이 들어있어 매우 각성작용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잠들기 어렵다든가는 또 그것에 익숙해져 내성이 푹기 쉽다. 그래서 조금 조심해서 마실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몇 시 정도 아침이나 밤 어느 쪽에 마시면 좋을까라는 동영상도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도 건강효과가 바뀌어오는 점이 있으므로 꼭 봐주세요. 또 커피 자체의 건강 결과 매일 마시면 어떻게 될까라는 동영상도 있으므로 꼭 그쪽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평소부터 당신의 몸과 눈 때문에 어떤 식단과 음료가 좋은지 혹은 어떤 생활을 하면 좋을지 아픈 일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채널 등록과 벨마크를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